네, 안녕하세요. 신박사 이사였습니다. 2023년 12월 6일 신박사의 장마감 복귀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좀 비가 조금 내리는 그런 날이네요. 시장은 뭐 무난하게 좀 흘러가고 있고 양시장 모두 오늘 뭐 우호적인 흐름들 나와준 것 같습니다. 최근엔 좀 그 마감 영상에서 좀 주제 잡고 말씀을 드리고 있죠. 계속적으로 바이오라든지 반도체라든지 또 이제 뭐 XR 뭐 비만 치료제 특정 어떤 섹터라든지 기술, 최근엔 제가 자율주행 관련된 이야기들을 좀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번 강연에 준비하면서 지금 자료가 굉장히 좀 방대하게 좀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내년도에는 어떤 특정 업종으로의 어떤 쏠림보다는 순차적으로 이제 다양한 성장 섹터랑 테마 쪽으로 움직임들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금리의 우호적인 환경 기조로 이제 바뀌면서 움츠려 있었던 그런 어떤 수급 주체들이 이제 어떤 종목별 또 테마 섹터별로 이제 끌어올리려는 그런 의지들이 많이 나타날 거고요. 또 결정적으로는 또 공매도가 이제 안 되기 때문에 금지가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상반기가 이제 굉장히 좀 묘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전략도 상반기에 많이 포커싱이 좀 되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보다 더 이제 각 성장 섹터 테마별로 좀 심도 깊게 분석을 해가지고 PPT 만들고 있는데 한 170페이지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거의 책을 만들어 드리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 중요하고 또 이제 정말 지금 분석을 하면서 제가 이제 그 순서가 있겠죠. 네, 준비해 나가는 어떤 그 메이저 수급 주체들도 이제 어떤 모멘텀 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 따라가지고 시세를 발현시키려는 그런 순서가 있을 겁니다. 우선순위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지금 자율주행 부분이 상당히 또 연초부터 뜨거울 가능성이 좀 높아지는 그런 모습을 좀 띄고 있기 때문에 모멘텀이든 지금 관련 주들의 어떤 움직임들이든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한번 체크를 계속 해드리고 있고 이제 내용을 짚어드리고 있는데요. 현대차 그룹의 어떤 행보라든지 또 이제 테슬라의 행보, 완성차 업체들의 이제 자율주행 관련된 또 이제 전동화 SDV 이제 소프트웨어로서의 어떤 자동차 그쪽에 대한 어떤 변화되는 어떤 흐름들을 지금 굉장히 가속화되게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뚜렷한 수혜주들도 이제 분별이 되고 있고 그런 것들을 잘 리스트업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들을 가질 텐데요. 자율주행 시대가 이제 본격 개막하게 됩니다. 조만간 이제 테슬라도 발표를 하게 될 것이고, 그것은 결국 우리가 챗GPT, 오픈 AI가 발표하면서 빅테크들의 경쟁을 촉발했던 것처럼 결국 이제 경쟁이 기폭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차 그룹의 진격의 24년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당장 1월 초부터 이제 CES에서 새로운 것들을 많이 발표를 하게 될 겁니다. 그게 아마 시장에도 파급을 주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런 내용들 한번 짚어보면서 오늘도 필승의 전략, 그리고 이제 유한양행의 어제 이제 존슨존슨 파트너사 발표가 있었는데요. 그 내용도 같이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마감해보죠. 오늘 코스피 지수 0.04% 상승했고요. 코스닥은 0.76% 상승했습니다. 거래대금은 양시장 모두 8조 원 내외 정도, 또 상승 종목 수가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코스닥은 1000종목 넘게 상승을 했고요. 수급은 오늘 외국인은 코스피에서 1400억 순매도, 기관은 2400억 순매수, 큰 변동 없는 그런 흐름이었고, 증시 주변 자금은 48조 원 수준이고요. 최근에 조금씩은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신용융자 잔고는 낮은 수준에서 조금씩 늘어나는 어떤 수준 정도, 큰 변동 없고, 어제 미국장도 큰 변동은 없었습니다. 나스닥이 0.3% 상승했고 다우랑 S&P는 소폭 하락했고요. 오늘 니케이 증시가 2% 상승하는 강세를 띄었고, 홍콩도 오늘은 모처럼 0.97% 상승했는데, 최근에 이제 ELS 홍콩 지수 추종한 이제 ELS에서 손실이 좀 크게 난 것들이 좀 언론에 기사 나더라고요. 저는 ELS는 가입하지 않는 걸 좀 추천드리는데요. 네, 하여튼 뭐 그런 상품들 뭐 문제가 좀 되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홍콩 증시 이런 하락 부분이. 대만 증시는 0.19% 상승했고 오늘 상해 종합 증시는 약보합 정도. 일본 증시 급등하고 뭐 나머지는 크진 않았던 것 같은데 어쨌든 한국 증시 오늘 좀 좋은 모습들을 좀 띄워줬던 것 같고요.
코스피 지수 뭐 장기 평선 부근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흐름 뭐 큰 변동 없습니다. 지수 변동이 크진 않을 그런 연말의 어떤 분위기고요. 코스닥 증시는 오늘 양봉 전환되면서 그래도 나쁘지 않은 흐름들을 전반적인 어떤 종목들 나타내 줬던 것 같고요. 시총 상위종부터 빠져. 오늘 LG 엔솔은 좀 빠졌습니다. 삼성 SDI, 포스코 퓨처엠, 2차 전지 주요 종목들은 좀 빠지는 그런 흐름을 보여줬고요. 오늘 뭐 등락이 크진 않았습니다. 시총 상위주들도 보시면 뭐 등락이 크진 않았고, 최근에 삼성전기 좀 올라오는 거 좀 도드라지죠. 이런 것들 전장 분위기 좀 붙는다고 생각되고요. SK텔레콤도 뭐 주주환원 정책 내지는 또 내년 뭐 UA임 관련된 모멘텀들도 있습니다. 하이브가 7% 상승했는데요. 오늘 뭐 엔터주들이 그 YG 엔터, 그 블랙핑크의 이제 계약 소식으로 계속 질질 끌다가 재계약을 통해서 급등 연출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면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역배열입니다. 역배열이라서 위에 이제 매물 많기 때문에 상한가까지는 못 갔고, 오늘 그래서 이제 JYP엔터도 3% 상승했고, 아까 하이브 7%에 또 SM도 마찬가지로 이제 5% 상승하면서 엔터주들 그리고 이제 콘텐츠주들이 오늘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DNC 미디어가 7% 상승했고요. 이제 웹툰주죠. 디어도 이제 3% 상승하는 흐름 보여줬고, 그런 모습들이 이제 콘텐츠 게임 뭐 이런 쪽으로 좋은 어떤 흐름들을 좀 만들어줬죠. 와이랩도 3.9% 상승했고, 네오에이지 홀딩스가 18% 급등. 요즘 블록체인 가상화폐가 좀 시세가 좋다 보니까 관련 흐름이 좀 좋은 것 같습니다. 위메이드도 5% 상승했고, 넥슨 게임즈 2% 상승, 게임 콘텐츠 이런 종목들 오늘 좋은 모습 띄워졌고요. 탑코미디어 웹툰이죠. 그리고 밀리어 서재도 이제 책 독서 플랫폼이죠. 4.8%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좀 그런 흐름들, 또 컴털소 홀딩스는 상한가를 갔습니다. 최근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블록체인 관련된 기업들이 굉장히 시세가 좋은 어떤 흐름들을 좀 내어주고 있다. 그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코스닥 보시면 반도체도 오늘 좀 반등했죠. ISC라든지 최근에 많이 강조드렸던 뭐 솔브레인도 4% 상승했고, 동진 세미캠도 3% 상승했고요. HBSB도 6% 상승. 또 이제 사이버 트럭이 지금 엄청나죠. 예약이 지금 350만대. 그래서 그런 어떤 모멘텀을 LNF가 받아내면서 이제 2차전 정보들이 약세였지만 오늘 LNF는 2%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에코프로뱀, 에코프로도 이제 2%대 약세였고요. 셀트론 헬스케어는 1.5% 약세, 셀트론 제약도 1.7% 약세하면서 최근에 조금 조정 성격을 좀 보이는 그런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첨보가 11% 급등했네요. 그래서 오늘 시장은 뭐 종목별 흐름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계속적인 어떤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뭐 그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 한번 짚어볼게요. HL만도 2% 상승했고, 현대오토웨버도 1.6% 상승했습니다. 퓨런티어 3.8% 상승, 뭐 칩셋 미디어라든지 넥스트칩 같은 기업들도 좋은 모습들을 좀 띄워준 것 같고요. 신규 상장주 쪽에서는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이 13%나 급등했습니다. 신규 상장주가 조금 더 탄력을 받는 것 같고요. 또 이제 슈어 소프트테크, 이제 현대차가 지분 갖고 있는 회사죠. 또 자율주행 이제 편입이 되는 그런 기업인데요. 오늘 10%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오늘 뭐 이노 시뮬레이션, 뭐 스코넥 버넥트 같은 뭐 XR 관련된 기업들도 시세가 좋은 모습들을 좀 보여줬던 것 같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오늘 흐름들 좋았고, 유한양행이 1.4% 상승하면서 어제 이제 존슨앤존슨 컨퍼런스 나왔죠. 그래서 이제 피크 매출이라든지 계획들 뭐 그런 것들 나와줬는데 오늘 기관이 좀 매수를 했네요. 그래서 국내에서는 뭐 임상에 대해서 의견이 이제 분분하지만 제일 잘 알고 있는 회사는 당연히 존슨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좀 중요하게 봐야 될 것 같고, 존슨앤존슨 컨퍼런스 그 내용 한번 체크를 해보면요. 그 기존에 이제 피크 이제 매출을 이제
50억 불 이상으로 잡았었는데 역시나 이제 마찬가지로 뭐 유지를 했습니다. 리브레반트 레이저 티닙의 비소토펜 EGFR 이제 변이 치료제, 병용 치료제에 대해서 50억 불 이상, 이제 6.5조 이제 6.5조죠? 예, 한국 돈으로 치면 피크 매출을 이렇게 잡고 있는 상단에 이제 위치해 있는 이런 것들 그대로 이제 발표를 했고요. 또 얀센은 또 추정을 하기로 이제 27년까지 26억 불, 26억 불 이제 정도 3, 4조 정도 되는 그런 매출을 전망한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FDA 이제 신청 자체도 그 연내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계획을 이제 잡고 있는 것들을 이제 발표했고요. 여기 보시면 리브리반트 해가지고 4분기 이번 4분기 이제 플랜드 서미션 FDA 승인 신청서 제출할 거에 대해서는 이제 그대로 이제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유한양행에 대해서는 결국 이제 그 기대치를 높여놨다는 그 표현들을 많이 하는데요. 이제 공매도가 그냥 주식이 이제 하락을 하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주식이 하락하니까 그거에 대한 논리를 이제 펴는 거죠. 결국 이제 수급이 우선이었던 거고, 결국 이제 그 논리를 펴는 거고, 그 과정에서 희한하게도 외국인들은 그 쇼커버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제 반대되는 어떤 모습들을 좀 보여줬고, 최근에 이제 흐름들이 여러 가지 어떤 의견들이 좀 분분하지만 결국 제일 잘 알고 있고 또 마케팅 면에서 비소세포 폐암 치료제 항암제 영역은 이게 이제 뭐 부작용 뭐 3등급 이상이 있고 이런 것들 나왔지만 효용성에 더 주안점을 둡니다. 그리고 이제 부작용에 그래도 관대하죠. 왜냐하면 이제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에 조금 더 오래 사는 거를 추구하는 게 항암제의 또 방향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뭐 완치되는 뭐 항암제가 어디 있습니까? 생존율을 높이는 거고, 그래서 이제 OS 이제 전체 생존율 데이터가 지금 경향이 좋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경향 자체가 이제 상대 이제 타거래소 대비해서는 계속 좋을 걸로 봅니다. 그래서 통계적 유의성이 아직은 이제 확보된 건 아니지만 당연히 기간 때문에 확보가 될 걸로 존스앤존슨은 예상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편의성 면에서도 사실상 이제 리브레반트의 이제 SC 제형이 지금 빠르게 이제 임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정맥 주사를 같이 병용한다는 그런 단점도 커버할 것이고, 그런 부분들이 글로벌 빅팜이 생각하는 그런 방향이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이제 뭐 기자들 나오고 뭐 여러 어떤 분석 자료들 나오지만 뭐 사실 존스앤존슨이 추진하는 게 제일 핵심이고 확실하겠죠. 그래서 그렇게 바라보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어쨌든 지금 바이오 업종은 내년도 뭐 가장 유망한 축에 드는 그런 섹터군, 특히나 이제 신약 섹터는 그런 축이기 때문에 뭐 유한양이 내는 그런 어떤 모멘텀적인 어떤 일정들은 상당히 우호적인 어떤 흐름으로 작용하게 될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잘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합병이라는 부분이 어느 정도 좀 이제 그 모멘텀이 됐죠. 그러다 보니까 좀 소강 국면 들어가는 거고, 사실 이제 램시마 SC나 이제 휴미라 바이오시밀러 같은 경우 이제 내년 상반기보다는 또 하반기 정도 돼야 어느 정도 또 실적적인 윤곽이 드라마틱하게 좀 나올 개연성이 높죠. 그런 부분에서 조금 이제 상반기 소강 국면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 국면에서는 바이오 업종 내에서 신약 섹터가 움직일 가능성이 좀 높을 수 있죠. 그래서 시점적으로 이제 우리가 전략을 좀 세운다면 상반기는 지금 공매도 없는 상황에서 메이저 수급 측이 그 스마트 머니 측에서는 결국 큰 덩치의 또 실적 베이스의 부분보다는 뚜껑이 위로 열려 있는 그런 신약 섹터에 포커싱을 두는 전략을 펼 공산이 커 보입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수급의 어떤 흐름들, 구도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볼 때 그런 흐름의 가능성이 좀 높지 않겠는가, 그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번 CS 2024에서 그 현대차 그룹이 이제
올해는 참여하지 않았는데 이제 참여한다고 하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뭘 발표할지 확정된 건 아니지만 여러 어떤 언론 기사라든지 흐름들을 보면 그 소프트웨어로서의 이제 비클 이제 이제 DV 그리고 기아의 PBV 목적 이제 기반의 이제 비클이죠. 그쪽에 대한 발표를 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 이제 과거 이제 올해 이제 CEO 인베스터 데이에서 나왔던 그 자료 내용인데요. 지금 이제 2023년 상용화 이후 자율주행 부분이 지금 글로벌 확산이 전개될 걸로 보는데요. 그게 이제 24년이 저는 될 거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지금 모든 구도가 테슬라도 이제 중국에서 조만간 완전 자율주행 이제 가동하고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결국 자율주행의 어떤 시장 확산 그리고 이제 모멘텀적으로 주식시장에도 영향을 미치는 그런 국면이 전개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대차가 이제 올해 연말에 그 80km 이상 주행하는 자율주행을 뭐 상용화 시키겠다 이렇게 발표했잖아요. 준비는 된 걸로 보는데 약간 좀 뭐 제도상의 여러 어떤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연기를 한 모습이고 이게 왠지 60km냐 80km냐 하는데 우리가 60km까지는 다른 업체 그 완성차 업체들도 이제 그 자율주행 3단계 자율주행 이제 하는데 80km 이상은 사실 고속도로까지 커버하는 거죠. 우리가 시내 주행 같은 것들은 그래도 그나마 큰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는 좀 드물잖아요. 근데 고속도로는 고속으로 달리기 때문에 이게 자칫 뭔가 결함 생기거나 하면 대형 사고나 이제 사망이 되기 때문에 이 속도 부분에서도 높이는 게 이제 쉽지는 않다는 거죠. 근데 그걸 하겠다. 그냥 어느 정도 준비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현대차 그룹도 조만간 이제 고도화된 레벨 3 단계 자율주행을 아마 추진하고 발표할 걸로 봅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CES에서는 새로운 버전의 SDV, 소프트웨어로서의 어떤 비클. 그러니까 결국 이제 돌아다니는 스마트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스마트폰 보면 업데이트 되고 막 이렇게 되잖아요. 이걸로 다 작동되고 뭐 이런 것들. 지금은 이제 우리가 내연기관 차는 이 하드웨어 중심이죠. 하드웨어로서 이제 그냥 비클이고, 근데 소프트웨어로서 이제 비클이 되면 이게 굉장히 다양성을 지닐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정말 개인화 그리고 다양한 목적 기반의 어떤 비클들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우리가. 뭐 자율주행 이제 로봇 형태라든지 로봇 택시라든지 이런 것들. 그래서 결국 이제 이 자동차를 소프트웨어 이제 중심으로 이제 만들어내는 게 필요하고, 그걸 지금 전체적인 어떤 완성차 업체들이 이제 추진을 하고 있고, 25년부터는 전 차종에 하겠다. 그렇게 이제 현대차 그룹이 발표를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버전의 SDV 버전을 이번 CES에서 발표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현대차 그룹은 이제 로봇에도 진심이고, 이렇게 여러 가지 어떤 보스턴 다이맥스의 로봇을 가지고서 물류 자동화, 또 휴머노이드, 또 이제 이렇게 로봇계를 통해서 산업 현장을 점검하고, 뭐 공장 안에서도 막 이렇게 막 결함 없는지 검사하고 이런 것들을 하더라고요. 싱가포르 공장에서. 그래서 로봇에도 하고 있고, 다양하게 만드는 거죠. 웨어러블 로봇부터 해가지고, 또 이제 여러 어떤 다목적의 어떤 모바일 플랫폼, 이런 것들이 뭐 운반도 하고 자율로 돌아다니는 겁니다. 또 고객 맞춤형의 어떤 서비스 로봇 이런 것들을 개발하고 있다. 또 이제 UAM이죠. UAM 시대가 이제 내년은 실증이고, 그리고 25년도 이제 상용합니다. 그리고 내년도 몇 개 국가에선 또 이제 상용화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내년도 중요해지는 영역이 또 UAM 분야입니다. 편먹고 있죠, 지금. 뭐 SK텔레콤, 조비 에이베이션 이런 것들 컨소시엄, 또 현대차 KT 컨소시엄 이렇게 나눠가지고 하고 있고, 수소 뭐 이런 쪽으로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CES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현대차 그룹은 이렇게 SDV에 대한 새 비전과 차세대 목적 기반 차량 PBV를 뭐 세계 최초로 이제 공개를 할 것이다. 현대차 그룹은 25년까지 모든 차종을 SDV로 전환할 전망이다.
그래서 SDV는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 소프트웨어를 중심으로 진화해 최신 기능과 성능의 최적화가 더욱 용이할 것으로 예측되고, PBV는 사용 목적을 고려해서 연령대, 생활 방식, 사용처 등의 요소에 따라서 다르게 설계되는 맞춤형 자동차. 그래서 처음에는 뭐 배달용이라든지 뭐 이런 쪽으로 이제 콘셉트카를 이제 내놓게 될 걸로, 실물을 이제 내놓게 될 걸로 보고 있고요. 또 이제 LG전자도 이제 여기에 참여하는데, 뭐 많은 어떤 전장 관련된 힘을 준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주목할 포인트는 요거예요. LG전자의 미래 모빌리티 고객 경험 테마인 알팝을 콘셉트카 실물을 볼 수 있을 것이다. 그 LG전자는 그 LG 마그나에 있기 때문에 자동차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위탁 생산으로. 그래서 이거 굉장히 좀 기대가 되고, 이걸로 또 LG전자가 세계에 또 뽐을 내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고, 뭐 LG 마그나는 당연히 PBV 사업을 할 수 있죠. 지금 마그나는 자율주행 로봇도 위탁 생산해서 지금 공급하고 있습니다. 업체들에게. 그래서 그런 것들에서 LG전자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어떤 회사가 될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이번 CS는 기아가 굉장히 관심도가 높을 것 같은데요. PBV입니다. 결국. 예. 이 PBV가 정확히 뭐냐면, 우리가 이제 앞으로 그 많은 자동차들이 그 어떻게 개념이 좀 달라질 것 같아요. 구독, 공유, 그렇죠? 예. 결국 이제 소비자들, 이제 개인들의 어떤 욕구가 굉장히 다양해지고 세분화되고 있고, 그냥 뭐 대량 생산해놓고 이렇게 막 딜러한테 줘가지고 그냥 팔고, 딜러가 뭐 누가 더 싸게 해주고, 누가 뭐 피드백 더 잘해주고, AS 잘해주고, 뭐 이런 걸로 막, 예? 이 딜러의 시대가 가는 겁니다. 이 자동차 딜러 하시는 분들은 이거 굉장히 좀 일자리 사라지는 건데, 테슬라가 이미 직판하고 있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결국 이제 그 나만의 상품을 갖고 싶어하는 그런 소비자, 또 아예 목적에 맞는 그런 어떤 이제 기반의 목적 기반의 어떤 자동차 설계가 필요한 어떤 시대로 넘어간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지금 결국은 카쉐어링, 뭐 라이드 헬링, 뭐 이런 모빌리티 서비스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어떤 용도로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제 이 목적에 맞는 다양한 어떤 형태의 이제 자동차를 또 이제 생산해낼 수 있는 그런 PBV, 다품종 소량 생산, 뭐 이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은 단일 품종, 소품종 대량 생산이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제 이 PBV의 어떤 시대로 넘어간 데 있어서 현대차 그룹 내에서는 기아가 그거를 이제 중점적으로 한다. 그래서 이제 올해 초에 그 4월 달에 기아가 이제 화성에 PBV 공장을 이제 그 설립하는 거, 이렇게 좀 기사도 났고, 기공식에 또 대통령도 참석하고 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연 15만 대 양산 능력을 갖춘다 해가지고, 이 PBV 공장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차후에 또 될 거고요. 뭐, 여기서 생산한 제품은 배달 택시 등 상업 용도로 쓰이는 PBV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형태로 이제 라인업을 확대해 나갈 것이다. 일반 물류, 신선식품 배송, 다인승 셔틀, 이동식 오피스 스토어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대형 PBV를 비롯해서 소형 PBV, 자율주행 기술을 적용한 중형 로보택시까지 제품 라인업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그래서 파운드리 같은 개념일 수도 있죠. 애플하고 예전에 이제 논의가 됐던 게 그런 어떤 개념이었던 거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현대 오토웨버 홈페이지인데요. 우리가 이제 현대 오토웨버를 좀 장기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최근에 이제 단기세 높게 나왔기 때문에 그때는 보수적으로 의견 드렸지만, 내려앉은 주가 추세에서는 다시 또 우리가 기회로서 바라봐야 되겠죠. 왜냐면 장기적으로 성장이 명확한 기업이거든요. 25년부터 모든 차량의 SDV화, 이제 소프트웨어로서의 어떤 차량 플랫폼을 얹어가지고 만들겠다. 뭐 이건 이제 당연히 현대 오토웨버가 그 변화의 어떤 중심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 이제 현대 오토웨버의 또 최적화된 모빌진, 요게 전차종에 들어가는 어떤 개념이 될 것이다. 실적적인 부분도 굉장한 퍼포먼스를 낼 것이다. 요게 이제 확실한 거죠. 그래서 결국 이제 이 현대 오토웨버 같은 기업들, 또 이런 관련된 또 밸류체인의 어떤 국내 기업들, 현대차 그룹과 또 연계되어 있는 그런 기업들, 그런 쪽으로 우리가 좀 주목을 한다면
지금 좋은 어떤 시세 가능성들을 좀 가질 수 있을 거라 봅니다. 그래서 국내 시장에서도 이제 임박한 시점으로 좀 보여지고요. 자율주행 모멘텀, SDV, 또 이제 뭐 PBV 이런 목적용 차량 이런 방향의 어떤 시장 분위기들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장 분위기는 뭐 이 종목별로 계속 이 돌아가면서 모멘텀이 나타나는 그런 흐름이 전개되고 있고요. 그런 것들을 면밀히 우리가 포착하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뭐 갖고 있는 종목만 계속 갖고 있는 그런 것보다는요. 지금 내년 상반기가 굉장히 좀 활발하게 시장이 움직일 여건이 좀 되는 부분이에요. 한국은 지금 그 공매도 안 되죠. 또 이제 금리에 가장 취약했는데 금리가 이제 정점을 찍고 인하 얘기들이 상반기에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죠. 이런 것들은 한국 증시 내에서의 어떤 흐름은 글로벌 대비 상당히 또 아웃퍼폼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안고 있습니다. 그게 지수의 어떤 흐름보다는 종목별 흐름으로 좀 접근한다면 이거 몇 배씩 상승할 수 있는 종목들이 지금 상당히 눈에 이게 좀 이제 뭐랄까 들어오는 거죠. 스마트 머니 입장에서는. 그런 스마트 머니들이 지금 거래량을 일으키면서 막 사는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잘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수급 동향은요. 두산 로보틱스가 오늘도 9% 상승하면서 390억 들어왔고 하이브 꾸준하게 최근에 좋고 삼성전기 기아도 이제 역시나 기아도 지금 굉장히 낮은 밸류 위치죠. 그래서 우호적인 흐름들을 계속 수급과 함께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SK테크놀로지, SK텔레콤 같은 기업도 수급이 들어왔고 코스닥에서 에코프로 BM이 100억 정도, JYP, SM 오늘은 엔터주들 상당히 들어왔고 하나머티리얼즈, SNST, 동신생미캠 이런 반도체 기업들, 또 자율주행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이런 기업들, FST 이런 기업들은 또 반도체죠. 퀄리타스 반도체 이런 것들 수급이 들어오는 그런 흐름을 내어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목별 장세 흐름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어쨌든 그 시장 분위기 연초에 나쁘지 않고 우호적인 흐름이 전개되지 않겠는가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 연말에 그런 것들을 잘 준비하고 있는 게 필요할 거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그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 부분 체크할 필요가 있죠. 중국에서 완전 자율주행 FSD를 출시한다. 근데 지금 막 나오는 말들이 좀 달라가지고요. 머스크가 2, 3주 뒤에 FSD 나온다 이렇게 해도 지금 계속 안 나오는 부분들. 어쨌든 요거는 시점의 문제일 수 있는데요. 어쨌든 시점은 모르지만 방향은 명확하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는 지난주 초 FSD V12가 2주 내 출시될 거라고 발언했는데 아직 소식은 없네요.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조만간 테슬라도 이제 발표하게 될 걸로 예상은 되어지고요. 그런 부분에서 자율주행 어떤 분위기가 상당히 또 몰아칠 가능성이 있다. 테슬라 발표는 결국 이제 다른 기업들의 경쟁의 기폭제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챗GPT 어떤 부분을 봤을 때 비슷하게 또 분위기가 연출될 공산도 크다는 거죠. 네, 이런 부분을 한번 체크해서 한번 이야기 드리는 시간 가졌고요. 이번 내용도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네, 하여튼 오늘도 이렇게 정리하고요. 벌써 어두워졌네요. 시간 금방 가는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더 좋은 내용, 또 현명한 인사이트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되시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